오늘은 이제 첫 번째 기초 과정은 대체적으로 음양오행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그 성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는 프린트물을 통해서 들었고요. 지금 기초 과정에서는 계속 제가 프린트물을 드린 것으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음양의 성정, 그늘음, 변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책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 10쪽에 보면은 이제 음양오행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양오행론은 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책의 내용은 태초의 음양오행, 이래서 태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약간의 이 명리학의 역사나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있는 내용을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14쪽이나 넘어가면 또 음양오행이란 또 나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제가 지금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 이런 이제 말씀드릴 텐데, 음양오행론. 이게 이제 쭉,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쭉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또 18쪽, 19쪽, 이쪽에 넘어가면 또 이제 이 오행의 체형, 오행으로 보는 체형, 이런 게 나와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지금 가장 기본적인 건데, 기초적인 어떤 성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천간지지가 나옵니다. 천간지지 나오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기초 과정에서 이해를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떤 하나의 이렇게 뭐 어떤 그림, 뭐 제가 참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참 잘 안 됩니다, 이거. 이 하나의 태국으로 이래 그림을 표현하죠. 그러니까 음과 양이 만들어졌다는 거. 이걸 이제 이 양을 먼저 씁니다. 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음과 양이 만들어지고, 그죠? 지금 저 오늘 가끔 만들어지고, 이 과정이 어떻습니까? 또 여기서 또 다시 또 음과 양으로 변화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양과 음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요걸 양 중에 양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양 중에 그죠? 또 중에 양, 중에 양 이랬거든요.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요거는 양 중에 양은 가장 양인 것이죠. 오행적으로 순서가 지금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만은 화예요. 그 양 중에 음은 목이거든. 중에 음은 뭡니까? 가장 음한 것은 수잖아요. 그 중에 양은 또 금이거든. 순서가 잘못되어 있지만은 목화, 금, 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요걸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난번에는 가운데 요걸 중화하게 해주는 이 토가 있었다 했죠. 토가 이제 양과 음을, 자, 요것만 바꾸면 됩니다. 요것만 바꾸면 순서가 달라지니까. 양과 요래 하면 이제 오행이, 그죠? 요렇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요래서 이제 요걸 오행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의 기호입니다. 목화, 토, 수는. 그 다음에 오행과 사상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잖아요. 요 사상은 계절이라 했죠. 계절은 목은 봄이요, 그죠? 화는 여름이요. 요게 이제 각각 연계해서 성정으로 드러난다. 오행의 성정으로 드러난다. 지금 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토의 성정은 뭐였습니까? 중화하게 해준다. 변화하게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금은 가을이죠, 가을. 이건 겨울이었다는 거죠. 요걸 이제 우리가 이제 명리학적 용어가 오행이고 사상이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오행은 천의 기운을 말한다. 사상은 땅의 지의 기운을 말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형체가 없는 거고, 요거 형체가 있는 거. 그죠? 요거 이제, 그래서 요걸 이제 다시 말하면 기와 질이라고 한다. 형태가 있는 거고, 형체가 없는 거고.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요렇게 이제 그런데, 요걸까지 가면 이제, 요 다음에는 조금 전에 여기 나오는, 책에 아까 몇 쪽입니까? 천간과 지지라는 게 나오죠.
여기에서 목에서 또 이 천의 기는 오행에서는 또 이제 이 천간은 몇 개입니까? 10개 천간과 12개의 지지가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흐름이 이래 갑니다. 그러면 10개의 천간은 목에서는 갑과 을이 있고 이런 얘기예요. 화에서는 병과 정이 있고, 그죠? 이거 다 음양에 딱딱 맞는 거죠. 토에서는 무토와 기토가 있고, 여기 붙습니다. 기토가 있고, 금에서는 경금과 신금이 있고, 앞에 있는 거는 양, 뒤에 오는 거는 음이죠. 그 다음 겨울에 수는 임계수가 있더라는 거죠. 요게 10개가 10개의 천간이 각각 오행이 음양으로 완벽히 딱 조화롭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는 천간은 기운적인 것은 정신적인 것인 거, 형체가 없는 건 마음적인 것인 거, 그죠? 이런 얘기다. 그 다음에 12지지는 바로 물질적인 것인 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천간의 것으로 알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죠? 천간의 글자들의 변화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 지지의 것들을 통해서는 그 사람의 현실적인 상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2개의 지지도 목, 화, 토, 금, 수에 각각이 다 소속돼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면, 봄에 우리가 여기서 잠깐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장 낫죠. 추우니까. 요거는 아까 오행 가장 엄다운 거는 수고, 반대로 가장 기운이 날아가려고 하는 거는 화고, 가장 내려오려고 하는 거는 수단 얘기예요. 성정이. 그 다음에 가을은 겨울로 가기 위함, 그죠? 아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금이었고, 봄은 여름으로 가기 위한, 그죠? 요건 아까 목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 안에 봄에 3개월씩 다 들었잖아. 석 달씩 다 들었다 이 말입니다. 3개월씩. 그래서 3, 4, 12, 12달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지금 여기 12지지를 제가 이야기하기 위함인데, 볼게요. 어떻게 되나. 가장 우리가 입춘이 있는 달, 그죠? 입춘이 있는 달, 인달이라 하죠. 그죠? 인달. 2월 4일 입춘이 있는 달, 인달이라 하고. 그 다음에 묘, 토끼, 묘. 그 다음에 진은 토에 소속돼 있다. 진은 뭡니까? 여기서는 진은 요 3개 글자가 봄을 나타낸다. 그러면 봄의 기준은 우리는 음력 1월 1일, 뭐 설, 양력 이게 아니고 그냥 입춘을 기준으로 한다. 그죠? 그 입춘이 있는 달이, 입춘이 지나면서 바로 인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과거에 이제 음력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음력 뭐 1월 뭐 이래 이야기했는데, 입춘이 있는 달은 양력으로 2월 4일입니다. 딱 정해진 기는 아니지만 2월 4일, 5일 요쯤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갑진년에는 2월 4일입니다. 인묘진 3달을 봄의 달을 하죠. 봄의 달을 하는데, 인달의 요 인이란 글자의 성정과 묘라는 글자의 성정과 진이란 글자의 성정이 각각 다르다.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면 우선 음양의 성질부터 제가 먼저 성정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그래 일단 요걸 제가 말씀드리고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각각이 또 이제 화를 이야기하면 인묘진, 사오미 이 여름달이죠. 석 달이 여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을은 신유술 석 달이 가을이다. 겨울은 해자축 석 달을 겨울이라 한다. 그러니 각각이 처음에 있는 달은, 봄에 있는 요 달은 입춘이 있고, 그죠? 여름에 가장 첫 번째 있는 달은 그럼 뭐 있겠습니까? 여름 첫 입하가 있겠죠. 그죠? 가을에 초입이 있는 글자는 입추가 있는 달이고, 여기 마찬가지로 입동이 있는 달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기운이, 근데 여기서 각각이 보면 환절기가 있죠. 환절기에 해당되는 글자. 요거 2개는 항상 양과 요거는 양과 요렇게 해서 요 글자들은 말 그대로 이 오행의 글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목 오행의 양과
요거는 화오행의 양과 그죠? 요거는 금오행의 양과 해자는 수오행의 양과 금으로 나눠진다. 그런데 각각의 계절은 변화하기 위해서 다음 계절로 넘겨주기 위해서 어떤 변화하는 그런 계절이 있잖아요. 환절기라죠. 이제 그런 계절에 전부 다 각각에 있는 요 글자들은 전부 토에다가 다 배속시켜 놨습니다. 하는 역할이 토거든. 역할이. 그래서 야들은 또 무상한 게 저가 있는 거는 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봄에 대한 성정, 목에 대한 성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오행으로 분류하자니 토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먼저 나오시 양의 토고, 요거 두 번째 나오서니 그 음의 토고, 요것도 또 양의 토고, 요거 또 음의 토고, 요렇게 지금 오행적으로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 여기 이제 배속된 건 보면, 자, 그리고 결국은 이 입춘에 있는 해당되는 글자는 바로 양의 목이죠. 인달. 그 천간으로 이야기하면 갑이라는 글자와 같다. 갑이라는 글자는 기운의 하늘을 상징하는 거고, 요건 같은 양의 목인데, 양의 목이지만 요거는 현실적인 글자고, 요거는 기운적인 글자다. 그래서 갑의 뿌리는 인목이다. 이런 얘기예요. 을은 어떻습니까? 을은 묘죠. 대신에. 그 원래 지는 봄에 여기 붙어야 되는데, 지 하는 행시가 조절하게 하고 다음 계절로 넘겨주긴 조절하기 때문에 요거는 토로 넣어놨지. 지는 일단은 여기 진토로 넣어놨다. 이렇게 배속된 거예요. 그 다음 아까 여름에는 어떻습니까? 사, 오, 미 요리 같죠. 아까 토가. 그죠? 그 다음 여기는 그러면은 신, 유, 여기 술 들어가야 되는데 술은 다시 여기 들어갔죠. 양토에. 또 해, 자, 축은 요 다시 이제 음의 토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지지 12개는 이렇게 오행에 소속돼 있다 또는 배속돼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변해 갑니다. 이렇게 계속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래에서 60갑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면은 60갑자가 갑인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우리는 갑자부터 출발하잖아요. 그죠? 요거는 계절적으로는 요게 가장 먼저 빨리 쓰여집니다. 그럼 자라는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자정. 자정이 뭡니까? 날짜가 달라지는 기준이에요. 시간적으로. 그래 시간적으로는 자체가 가장 앞에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자가 가장 앞에 있고 천간의 글자는 이 갑자가 요 글자가 가장 앞에 있잖아요. 갑월병정 이래 나가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옛날에 어른들도 이 얘기를 하는 도중에 임계점이 지나고 임계점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 임계점이 뭡니까? 끝점이란 얘기예요. 그 어느 환경의 끝점에서 이런 얘기거든요. 임계점이라는 게. 그 끝점에서 다시 갑으로 가잖아요. 그 여기 이제 계속 도는 거죠. 60까지 6번 돌마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은 갑자부터 출발한다. 자는 시간적으로 가장 앞에 있으니까. 그죠? 갑자부터 출발한다. 갑자. 그래서 이제 자, 이래서 이제 요 10개가 요 서로 양은 양, 음은 음끼리 이제 섞여서 계속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전에 이 갑자는 요거는 양의 목인데 요거는 음의 수예요. 그죠? 음의 수인데 여기다가 뭐 60갑자에서 보면은 수와 해는 해자축인데 해는 위에 요거는 결국은 양이잖아요. 양의 수지 않습니까? 해가 양의 수잖아요. 양의 수면 원래 임해 이래야 되잖아. 양은 양끼를 붙고 음은 음끼를 붙어야 되니까 60갑자가 수와 화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수화는 제가 첫 시간에 했는 내용을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점을 찍어가면서 하도와 낙서 얘기를 말씀드렸죠. 들으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상생상극도였습니다. 요게 이제 뭐라 했습니까? 문명의 가장 근원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도의 도자와 낙서의 서자를 부서가 도서관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게 도서관이에요. 문명의 근원지, 문명 발상의 근원지다 이 말을. 그게 수의 근원이에요. 거기서 금화교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화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수하고. 그런 맥락에서 요 수는 요거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천간에 붙는 게. 원래의 본질은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을해년이지 갑해년, 을자년은 못 들어봤잖아요. 근데 요거는 양의 목이면 참 요거는 음의 목이니까 음이 원래는 을자가 돼야 되잖아. 양은 양기를 붙고 음은 을기를 붙으면 그런데 수는 이렇게 해서 바뀌어서 붙는다. 요게 이제 내 본질과 쓰여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본질과 뭐 사람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 행세하고 여자로 태어나서 남자 행세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하이브리드 같은 그런 형국이다. 그 다음에 이제 병화와 정화는 이 병화도 양이고 이 정화는 음이잖아요. 그럼 지지에 붙는 건 뭘 붙어야 됩니까? 마찬가지로 요거는 양이니까 양의 것들의 인, 그죠? 병인, 그 다음에 병사 이게 붙어야 되잖아. 그죠? 요건 뭡니까? 병오, 정사 이래 붙잖아. 요것도 보면은 원래 같으면 요 사오 요래 붙어야 되는데 요것도 거꾸로 돼갖고 오와 병오년, 정사년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와 화는 체와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거와 쓰여짐이 다르다. 그 체형이 다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이제 기초과정에서 생겨난 하는데 왜 이거 육신값자 이야기하다 보면 튀어나오는 바람에 제가 먼저 했습니다. 이게 또 차체 또 혼란스러울까 봐 제가 기초과정에서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뭐 가는 대로 물 가는 대로 흘러가다가 나중에 질문하시면은 제가 이제 그분 빨리 이제 이 깨우쳤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한다. 요 내용을 혹시 물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체와 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원래 보면은 양으로 태어났는데 음의 행세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형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뭐 되게 의미를 실어서 이해를 안 하셔도 좋습니다. 요런 체와 그 용이 다르다 하더라. 뭐 요 정도면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이 내용이 아니었는데, 자 오늘 그래 요렇게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계절적으로 이제 오행과 음양에서 오행과 사상으로 그리고 그 오행은 천간을 말하고 10개 천간을 다시 낳았고 사상은 계절적인데 그래서 12개의 치지를 낳았더라. 그죠? 이제 낳았더라라는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천간의 것은 기라 말하고 형체가 없는 겁니다. 형체가 없는 거. 그다음에 이 지지의 것은 이 질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질이 어떻고 저떻고 이래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나면 이제 이렇게 이제 8글자가 나오죠. 4개의 기둥에 8글자가 나오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위에 요 천간의 10개의 글자 중에 4개가 누구라도 5개 들어갈 수 없죠. 여기 들어가는 거다. 그럼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기운을 말한다.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천간이니까. 지지에는 뭐면 그러면 요거 이제 이 형체, 질을 말한다.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건 이제 그 사람이 생각하는 부분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현실적인 부분이다. 그러면 생각과 현실이 위에는 전부 수로 돼 있는데 또 아니면 금수로 의해서 금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지에는 뭐 목화로 있다. 아니면 수만 있는데 얘는 화만 화덕 있더라. 어떻습니까? 이런 걸 어떻게 이야기하겠노? 쉽잖아요. 생각과 현실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상당히 생각과 현실이 다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딱 본질은 그렇게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그럼 이제 운의 흐름에서 이제 의해되는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느껴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면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이루어진다 안 된다. 그래 생각 따로 행동 따로. 그죠? 계획적인 거 따로 현실은 또 따로. 이렇게냐.
자칫 잘못하면 이중적인 것도 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생각과 방향성이 생각의 방향성과 현실적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위에 되는 이제 답을 찾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한국말 그런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도 보시면 그럼 그 사람들 굉장히 또 다른 얘기들을 보면 없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몸의 기운이 몸에서 없는 것을 오행으로 표현합니다. 뭐 음양으로도 표현하고 기운이 없는 것은 우리 명리적으로 이야기하면 갈구한다. 수분이 딸리 땀을 많이 빼내고 수분이 딸리니까 물이 땡기더라라는 내용과 이제 같은 맥락이죠.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또 넘치는 것도 있잖아. 넘쳐서 내가 또 하는 것도 또 필요로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건데 여기서 그러니까 현실과 이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대목도 된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음양부터 해서 아까 이제 태초의 오행부터 해서 저렇게 흘러내려가는데 우리가 근본적 궁극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지금 공부하는 내용은 요래 흐르는 과정에서 여기서 각각이 여기서의 위치와 성정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점점 더 하나 이제 알아나가는데 우선은 제가 음양에 대해서 이 프린트물 드린 걸로 이 내용을 보시면 지금 여기 요 대목입니다. 여기에 음양의 성정을 알아. 음은 어떻고 양은 어떻고 그 전체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8개 글자 중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음양을 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 중에서 오행으로 나누었을 때, 목은 몇 개, 화는 몇 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그러면 그 중에 어느 게 양이고 어느 게 음인지를 그러면 누구의 명은 양이 많고 오행 중에서도 양이 많고 또 누구 오행은 또 음이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편중되게 그런 데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다음 그래야 여기서도 이제 또 요 자체만 가지고도 보면 위에 거는 양이고 밑에 거는 음이죠.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음양의 본질적 성정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프린트물을 보시면 요거 제가 좀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자평진전에서는 천지에는 기가 있을 따름이다. 이거 진짜 했네요. 했죠? 안 했습니까? 했는군. 다만 따릅니다. 다만 하나의 기가 동과 정이 있어서 음양으로 나누어진 것이다. 같은 맥락이죠. 동 움직이는 것과 고정된 것. 그 양은 움직이는 것이죠. 양의 본질은 움직이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 만약에 양은 본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죠?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단편적으로 말하면 그러면은 그 양은 오행적으로 목과 화는 양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목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임의 시작은 목의 오행이라 한다. 그럼 다시 말하면 목의 성정은 양의 성정의 출발이잖아요. 또 보면 여기서 보면은 목화는 봄, 여름이다. 그죠? 그래 목화 양의 운동성을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은 봄이다. 이런 게 2월달 봄. 그죠? 그러면 천간의 것과 지지의 것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갑은 가장 먼저 내가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뭐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오늘 이제 문화센터 명리학 강의 들으러 오시기 이전에 행동으로 오시기 이전에 보따리 챙기기 이전에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예. 오시기 전에 어떻습니까? 오늘 수업 가야지라고 이제 그게 어떻습니까? 명리학적 기호로 갖다 붙인다면은 갑의 목이다 이 말입니다. 가장 먼저 시작했는 거, 그죠? 그래서 음양의 성정은 이렇다. 양의 성정은 움직이는 것이고 동하는 것이고 음의 성정은 고정된 것이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 성정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를 이제 좀 폭넓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대적 기운으로 서로를 꼭 필요로 하며 짝으로 꼭 상대적으로 존재해야만 한다. 존재해야만 한다. 존재할 수밖에 없죠. 양이 있어야 상대적으로 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만 있는 거 가지고는 뭐 음양이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뭔가 하나 있다 하더라도 거기는 또 음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음양에 대해 성정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또 오행의 각각 성정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음양은 땅이고 하늘이다. 하늘과 땅이 서로 통하여 만물이 생성하고 키워내며 모든 만물이 무궁히 발전하는 것이 음양의 조화이다라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천수상지수형의 관계다. 명리학의 가장 그 기초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항상 자연이 변화하는 것을 이해를 잘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자연이 변화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내용을 다 아시는데 그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안 해보셨거든. 그냥 그러려니 뭐 아침에 뭐 새벽이 되고 꼭꼭 하면 일어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또 뭐 내 씻고 회사 나가야 되고 일 봐야 되고 또 저녁이 되니까 귀가하고 또 쉬었다가 또 나가고 이런 일상의 반복들이 이 오행 속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일상의 반복들이 오행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상의 반복을 오행으로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걸 이제 잘 이해를 하시면 좋다. 그 여기서 그래 천수상 지수영이라는 건 바로 천수상 하늘 천자 드리울 수 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형상의 기운을 들이우고 그다음에 지수 땅에서 그 기운을 받아서 형체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마디로 음양의 성정에서 말씀드리면 하늘에 태양이 내리쬐우니까 땅에서는 생명체들이 꽃을 갖다 피우더라 형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태양의 기운은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지만은 따뜻하고 그 기운을 받은 땅에서는 만물의 생명들이 자라면서 꽃을 피우더라. 형체가 달라지더라. 이게 뭡니까? 요 앞에서 이야기하는 천지에는 기운만 있는데 우주의 천지에 기운만 있는데 그죠? 음양이죠. 천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천간과 지지 명리학적으로는 그죠? 하늘과 땅에 서로 기운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관계를 하면서 변화해 나가더라. 이게 한마디로 천수상하고 지수형 하는 거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해를 향하는 곳을 양이라 하고 해를 등진 곳을 음이라 한다. 그죠? 그래서 음자는 그늘 음자로 서고 양은 변양자로 섰다. 그래서 음지와 양지, 빛과 그림자를 전부 이제 동시에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주역의 중심 사상으로 고대 사상가들은 일체의 모든 사물에는 정과 반, 그죠? 두 면이 있다고 보고 음양으로 만물을 생장과 소멸을 해석했다. 여기 이제 정면과 뭐 반대편에 있다는 거죠. 저도 지금 남자가 양이지 않습니까? 남자는 양이니까 여자는 음이 되는 것이고, 그죠? 만약에 옛날에 왜 여자를 양이 안 하고 음을 했을까요? 그에 대해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 쉬운데 간단하잖아요. 남자는 활동적이기 때문에 예? 남자는 활동적이기 때문에 양이라고 그렇고 여자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바깥 사람 안 사람잖아요. 그렇잖아요. 더더욱이 음의 성정의 형태를 가장 하는 게 하나의 예를 자식을 낳는다는 거잖아요. 낳다라는 거거든요. 음의 형태가. 남자들은 낳다라는 건 없잖아요. 이제 그래 음양이라는 것이요. 남자들이 양의 어떤 기운만 준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음과 양의 이제 성정을 그렇게 이제 잘 구분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음양으로 분류를 할 때 보면 크다와 작다 이것도 이제 음과 양과 음이죠. 이런 것도 또 길다와 짧다. 그죠? 모든 것에 음과 양을 우리 갖다 붙여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밑에 자연계의 음과 양 분류는 그죠? 양은 불이고 음은 물이고 볼게요. 양은 불이고 불하자 썼잖아요. 그죠? 음은 물이고 가장 음다운 것은 수, 물이다. 그러면 지금은 음양의 성정을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오행의 성정 가면 또 제가 하나하나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음양 쪽으로 말하면 그래서 양은 하늘이고
음은 땅이다. 기와 질, 낮과 밤, 아침과 저녁, 봄, 가을, 그죠? 이것들이 여름, 겨울, 덥다, 춥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음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음양의 성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양의 성질이다. 자, 이 명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명에서 양의 것들이 많더라. 양에 해당되는 글자들이 많더라. 그럼 양에 해당되는 오행은 요 오행이 양에 해당되는 오행이고, 양에 해당되는 글자들은 양 아까 어디 갔노? 요 음이잖아. 양에 해당되는 글자들. 그러면 이제 요거 보고 양에 해당되는 오행의 글자는 요것들이 그죠? 양에 해당되는 글자들이 많으면 그 사람의 성정은, 그 사람의 성향은, 그 사람의 기와 질은 어떤다는 거죠? 양의 성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남성스러울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활동적일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천간에 만약에 양의 글자들이 많아.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활동적이다. 그죠? 소극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서 지지의 것들이 또 양의 글자들이 많아. 그럼 어떻습니까? 굉장히 양적, 적극적이면서 활동적인 액션을 취할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 천간과 지지가 다르면 생각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활발한데 지지에는 음으로 돼서 행동은 안 따라간다 이런 거잖아요. 음양으로만 봐도 일단 이 사람의 한 사람의 기질을 단편적이지만 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정을 잘 이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표현을 하는 거죠. 상당히. 자, 그 밑에 정신적 음양의 분류는 양과 음은 양은 굉장히 가볍다. 음은 무겁다. 여기서 보여집니다. 양은 어떻습니까? 훨훨 날려 기와 질은 시작을 함으로 뭔가 액션이 시작하면서 화해에 가면 어떻습니까? 확 날아가려고 한다. 막 요게 화해 성정이에요. 여기서 앞만 보고 쫙 자라는 거 요거는 목의 기운. 나무가 앞만 보고 쫙 처음에 자라는 요런 기운은 요건 이제 이 양의 성정이다. 양의 성정이 여기서 음과 양은 극과 가장 양다운 것, 가장 음다운 것을 표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양다운 것은 날아간다. 그럼 만약에 가장 양다운 것은 화잖아. 오행적으로 그죠? 화에 기우지 않습니까? 가장 양다운 것이 화인데 화가 지금 기초과정이니까 또 그러네. 자꾸 앞서 나가네. 이 화의 모양이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화가 만약에 재물이라 나한테 그럼 화는 어떻습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 그까지 너무 앞서가는 건데 진짜. 다른 분들은 이해를 하실 텐데 너무 앞서가네. 그러면은 이걸 잡아야지. 음양이 조화로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음기가 있어야 화가 안 날아가고 잡혀져 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촛불이나 우리 장작불을 보면 안에 까만 게 있죠. 까만 게, 불 안에 까만 게 있습니다. 그래 화는 날아가려고 막 이러고 있고 그 안에 까만 게 있으면서 요거 모양을, 불의 모양을 갖춰주는 거예요. 원래 고기 까만 게 없다면 어떻습니까? 이 모양이 형체가 없습니다. 날아가면 기체화 날아가듯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까만 게 뭡니까? 그게 수예요. 음이에요. 그래서 수의 색깔은 까만색이다. 그렇게. 그래 또 수가 약한 사람들은 몸에 붙는 속옷을 까만색으로 입어라 이래 또 이야기합니다. 또 뭐 화기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화기가 없고 음기만 가득하면 그 사람은 쭉 가라앉아 있죠. 성정이 쭉 가라앉아 있습니다. 남자라도 그래요. 남자는 근본적으로 양이니까 활동적이잖아요. 근데 음기가 지 팔자를 뒤비보기는 음기만 가득해. 그럼 어떤 겉모양은 멀쩡한 남자 같은데 숫기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음에 음양만 봐도 이제 사람은 그렇게 분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음의 성정을 가지신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딱 보니까 전부 양의 글자라. 화가 뭐 중천 목화가 그것도 뭐 이런 인사 막 이런 게 막 가득 찼다. 그러면 겉모양만 여자지 천상 모습하고 딱 하는 적 이런 데 나오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읽을 수 있다. 저거 치마만 둘렀지 저거 뭐 남자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동기들끼리 만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성정을 가진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신적인 음양의 분류도 한번 읽어보시면 이 성정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향성에 대한 성정, 방향성에 대한 음양의 분류, 양과 그죠? 이제 그 제일 앞에 거는 상하, 위아래, 그죠? 그 다음에 좌우, 좌청룡, 우백호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문관, 무관. 이 문관, 무관이라는 것은 사극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사극에 보면 문무백관들이 쫙 서잖아요. 그죠? 양쪽 왕을 기점으로 해서 딱 서는데 보면 왼쪽에는 여기서 보면 문관은 무관은 그죠? 음은 무관에 속한다 해서 왼쪽에다 쓰고 우측에 서나요? 그리고 양은 문관들은 이제 좌측에 선다. 이제 이런 거예요. 좌우로. 그걸 보면 이제 우리 이제 사극을 보면은 좌측에 있는 사람은 저 문관들이구나.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고, 그죠? 우측에 서는 사람들은 몸을 써 행동을 쓰는 몸으로 쓰는 그런 이제 무관들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음양을 이제 그렇게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것들은 이제 또 읽어보시면 음양의 성정들은 이렇게 나눌 수 있구나.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사람의 음양의 분류로는 양은 아버지고 음은 어머니, 양은 남자, 음은 여자. 그 다음에 젊다, 늙다라도 이제 이 양과 늙은 거는 젊다는 여기가 시작하니까 여기 젊은 거 아닙니까? 그럼 나이로 보면 여기 이미 좀 여기서 태어남이잖아요. 인생을 시작하네. 이 생명이 시작하니까 태어남, 그죠? 거기서 자람, 활동, 많은 활동을 함, 다시 들어감, 그죠? 본래의 죽음으로 태어나기 이전에도 본래로 돌아감 이거잖아요. 그 생명체가 이래 사람도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따로 이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성정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는 오행적으로 보면 목화화는 젊음, 그죠? 이쪽은 여기에 비해서 이제 나이가 많음, 이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보면 상체, 하체, 뭐 오장육부, 기와 혈, 뭐 정신과 육체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도 이야기하듯이 뭐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 이라 하잖아요. 그 뭐 남존여비 사상 뭐 이전에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음양이 그 소속돼 있어요. 하늘은 뭡니까? 음양으로 하늘은 양이다. 땅은 음이다. 남자는 양이다. 여자는 음이다. 그 남자는 고로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라는 개념이죠. 이 음양의 이치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정은 그래 여기서 하는 얘기가 이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옛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정을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나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 결국은 남자는 이런 성격을 양의 운동성을 가지는 성격을 가졌고 음은 여자가 아니라 음은 이제 이 소극적인 가장 정적인 그죠? 그 아까 안 사람 바깥 사람 이야기했지만 그러한 내용들로 성정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뭐 가정의례, 뭐 예절의 음양 분류, 요것도 뭐 윗사람 아랫사람, 뭐 남녀 동쪽 서쪽 일어나는데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음양의 관계에서 호롱불 뭐 이래 해놨는데 이거는 뭐 제외하고 음양의 상대적 속성과 심리적 성향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음은 구름이 해를 가린 것을 뜻하고, 해가 가린 구름이 해를 가렸다기보다는 해가 뭐 그렇죠. 해가 해처럼 탁 떠야지 거기 양이 양답은 거잖아요. 거기 가려지니까 어떻습니까? 양이 양의 행실을 뭐하고 음의 행실을 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양은 양은 해가 구름을 밖으로 나온 것을 뜻하고 이 얘기죠. 또 다시 말하면 낮을 밝혀주는 것은 해지만 요거는 양의 것이고 밤을 밝혀주는 것은 해와 달, 그죠? 해는 양이면 달은 음이다. 별도 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과 음은 자 화에서
화에도 양과 음이 있잖아요. 수에도 양과 음이 있고 대체적으로 오행의 양과 음의 분류는 나중에 좀 더 내려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양이란 더 부피가 크고 활동적이다. 음에 비해서. 음은 자, 만약 여기서 그러면 이 목에서 양과 음의 차이, 화에서 양과 음의 차이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화에서 양과 음의 차이는 화의 양은 낮을 밝히는 태양을 전 우주를 밝히는 태양을 말하고 밤을 밝혀주는 것은 이 음은 정화를 말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